안녕 하시모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9일 지금 현재 오후 1시 27분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도 많고요, 진짜 엉터리 강사 또는 교수도 많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 현혹해갖고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지 강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교수도 있고요, 정말로 실력 있고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수들도 많고요, 수능 강사들도 많습니다. 저는 동영상 도입 부분에 조금만 들어보면 저 사람 뭔가 알고 얘기한다 모르고 얘기한다 그런 거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타이틀을 갖다 대든지 간에 뭐 미국에서 박사 받고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런 건 절대 듣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그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데요, 그런 걸 듣고 있다가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도 많고요, 와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자기 타이틀 내세우면서 교수다 뭐 박사다 외국 어느 연구소에서 일했다 뭐 이런 타이틀 내세우면서 말하는 거 듣고 있어 보면요, 아는 사람이 보면 완전 사기인데요,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절대로 인정 안 할 거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현란하게 들립니다. 그런 엉터리 강사들 굉장히 많고요, 진짜 훌륭한 강사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역학에서 도형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도형을 분석했어요. 분석하고 매개 변수 방정식을 만들고, 이거 중학교 유클리드 기하학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메가스터디 박헌정 선생님 이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이분 진짜 설명 잘하시고요, 이분이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비 공식, 나이키 공식, 나비 공식, 나이키 공식, 이번 설명 한번 듣고 나니까 머리에 필이 빡 꽂히는데요, 그 우리 중학교 때 엄청 배웠던 거거든요. 엄청 배웠던 건데 수학을 뭐 한 30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름 듣고는 몰랐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식은 이름을 붙입니다. 반드시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 붙어있는 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어있는 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다 알죠. 다 아는 것 같죠. 공부할 때는 문제가 다 풀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이름 붙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 선생님 강의 중에서 나비 공식, 나이키 공식 이런 말 듣고 와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선생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아니라 문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내외 무방수 우리 집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외 안에서 밖에서 무방수 방수가 안되면 벼면 우리 집 무너진다. 내외 무방수 우리 집 무너진다. 내외 무방수 우리 집 무너진다 이렇게 해갖고 외웠는데요, 내가 뭐냐 그러면 내심이고요, 외가 뭐냐 그러면 외심이고, 무는 무게중심이고요, 방은 방심이고, 수는 수심입니다. 그래서 내외 무방수 그러면 5가지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대한 성질인데 저것만 알면 기하도형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중학교 거 한번 복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겠다.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수심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도 많이 쓰고요, 무게중심은 당연하고 방심에서 나오는 그런 정리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빡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분이 진짜 교육자고 진짜 애국자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가 교수니 뭐 미국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느니 뭐 그딴 타이틀 파는 사람들은요, 강의 듣고 있으면요 그런 강의 듣지도 않지만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제가 꽤 됐어요. 꽤 오래전인데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뭐 경북대 교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경북대 뭐 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수치 해석을 가르치는데
뉴턴 메서드를 설명하면서 이 방법은 그늘 하나밖에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 사람 좆도 모르는구나, 교수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받았냐 싶더라고요. 좆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 강의 조금 더 봤는데요, 아무것도 몰라.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책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폼 잡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늘 하나를 구할 수 있으면요, 모든 그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미분이 되면요, 2차, 3차, 5차, 다 미분이 되고요. 1변수 미분이 되면 2변수, 3변수, 다변수 다 되고요. 단일 적분이 되면 2중적분, 3중적분, 4중적분, 뭐 기타 적분 다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갉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박헌정 쌤님처럼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시는가 본데요.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인데, 진짜 애국자고요. 제가 또 이번 강의도 이걸 봤는데요, 이 수학쌤 지호 이분도 강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분도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고요. 제가 이 강의에서 파포스 정리를 한번 복습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딱 듣고 나니까 맞아 저거 저렇게 쓰는 거에서 이렇게 느낌이 딱 오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 선생님도 굉장히 설명 잘하고요, 이 박원전 선생님도 굉장히 설명 잘합니다. 이건 뭐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거 시청하시고 나면요, 옛날에 잊어버렸던 거 있잖아요. 중학교 도형 잊어버렸던 거, 뭐 고등학교 때 잊어버렸던 거, 그런 거 이렇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짧게 복습할 수 있고요.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요,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만들어서 외워야 하고요. 이름을 외우고 나면요, 나중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 다 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름조차 잊어버리면 그건 영원히 끝난 겁니다. 이제 저는 평생 지나도 나비 공식과 나이키 공식, 내외 무방수 우리 집 무너진다, 그러나 내 수학은 우뚝 설 것이다, 절대로 나비 공식, 나이키 공식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파푸스 정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벡터 캘큘러스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고요. 제일 아래로 스크롤 하고요. 142번 동영상에서 제가 시험적으로 부정적분 알고리즘을 몇 개 구현해 봤는데요, 굳이 부정적분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절대지전의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부정적분 구현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클릭하면요, 엄청 큰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242MB고요. 제가 여기에 수학, 공학, 적분표, 미분표, 기타 수학, 공학 책 그래갖고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에 700MB 정도의 PDF 파일이 들어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로만 모아놓은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요즘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43으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 작업 폴더에서요, 143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로스 삐딸.cpp 이렇게 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parametric.cpp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도 복사해서 void solve 여기다 붙여넣고요, 컨트롤 B 하고 int main 이렇게 빈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parametric.cpp 이 파일은 닫아도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최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이 파일은 닫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s, 제임스 스튜어트,
국판이고요.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요, 챕터 5에서 섹션 5.3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이 부분을 강조 설명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챕터 4에서 섹션 4.4 Indeterminate Forms and L'Hopital's Rule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로피탈 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를 단지 이런 부정형,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부정형 분수식의 특정 점, 예를 들어서 x가 a로 접근할 때 이거를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분수식을 미분 방식을 사용해서, 미분법을 사용해서 이 두 식을 소거해 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로피탈 정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극한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분수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식이 미분법을 사용해서 이런 분수식을 소거해서 계산하는 게 로피탈 정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요, x분의 sin x 분수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이 분수식을 소거해서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분수 함수의 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단지 분수식에서 어떤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하나만 알고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분수식에서요, x분의 sin x 이 분수식에서 x를 소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x를 어떻게 소거합니까? 이렇게 소거합니다. 테일러 시리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요, 여기 테일러 시리즈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 점 A에서, 그러니까 x가 A로 접근할 때, 여기에서 x가 A로 접근할 때 이 함수가 fx고요. 그 fx 점에서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요, sin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sin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에서 x를 소거합니다. 소거하게 되면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 되고요. x를 소거하면 5 팩토리얼 분의 x를 소거하면 x의 4승이 되고요. 7 팩토리얼에 x를 소거하면 x의 6승이 됩니다. 이 식에서요, sin x의 테일러 시리즈에서 x를 소거해서 극한값을 취한다 이 뜻입니다. 그 결과가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수식을 소거할 때 사용하는 게 로피탈스 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거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고요, 이런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온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그거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로피탈 정리는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법을 사용하여 두 분수식을 공통되는 부분을 소거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로피탈 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로피탈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거고요, 또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이용합니다. 이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피탈 정리 이름을 외우는 거 중요하고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근본 정리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또는 근본 정리.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요, 인류 역사를 바꾼 그런 정리입니다. 그런 티어렘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번역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읽고도 감동을 받지 않는 분은요, 제 동영상 시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해석해 보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요, 수능의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력고사 시험 볼 때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단골 메뉴로 나왔고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동영상 제일 끝에 번역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생각을 바꿔서 이거를 먼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appropriately named, 매우 적절하게 이름이 지정되었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Because it establishes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branches of calculus. 미적분학의 두 분야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올바르게 타당하게 이름이 지정되었다. 미적분학의 그 두 분야는 Differential Calculus and Integral Calculus, 미분학과 적분학이다. Differential Calculus arose from the tangent problem, whereas Integral Calculus arose from a seemingly unrelated problem, the area problem. 미분학은 접선 문제에서부터 발생되었고, 반면에 적분학은 seemingly unrelated problem,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면적 문제에서 arose, 발생했다. 그러니까 미분학은 접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발전되었고, 적분학은 미분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되었다. Newton's mentor at Cambridge, Isaac Barrow, 1630-1677, discovered that these two problems are actually closely related. 캠브리지 대학에서 뉴턴의 멘토였던 아이작 바로우는 이들 두 문제가,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미분학과 적분학이 아니고요, 문제잖아요. problem. 접선 문제와 면적 문제가 실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요? 뉴턴이 아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뉴턴의 멘토였던 아이작 베로우가 발견한 겁니다. 뉴턴은요, 1642년도에 태어났고요, 아이작 베로우는 163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이작 베로우가 뉴턴보다 12살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아이작 베로우가 이 접선 문제와 면적 문제가 실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n fact, he realized that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are inverse process. 사실 그는, 아이작 베로우는 미분과 적분이 inverse processes, 역수, 역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아챘다.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분학의 기본 정리는 gives the precis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derivative and integral. 두함수와 인티그랄 사이에 정확한 역함수 관계,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gives, 설명해준다. It was Newton and Leibniz who exploited this relationship and used it to develop calculus into a systematic mathematical method. 이 관계, 그러니까 도함수와 인티그랄, 적분이 inverse process,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을 체계적인 수학 방법으로 개발했다. 개발한 사람은 뉴턴과 라이프니츠다. 그러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그 기본 정리가 뭐냐 그러면 미분과 적분은 inverse process 관계이다, 서로 역수 관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관계를 이용해서 exploit, 이용해서 미적분학을 체계적인 수학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In particular, 특히 they saw that fundamental theorem enabled them to compute areas and integrals very easily
without having to compute them as limits of sum as we did in section 5.1 and 5.2. 특히 they,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펀더멘털 시어렘, 기본 정리로 인해 뉴턴과 라이프니츠, them, 그들이 면적과 적분을 하바이, 극한으로 as we did, 계산하지 않고 면적과 적분을 매우 쉽게 very easily compute,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과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they saw, 그들은 보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작 베어로가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용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체계적인 수학 방법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섹션 끝에 보면 더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든지 수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요, 408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에라 펑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프레즈넬 펑션,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인 인티그럴 펑션,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ine integral function is very very는 없네, important 이고요. 전기공학에서 이 사인 인티그럴 함수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 integrand, 피적분 함수는요, not defined when t is 0. t가 0일 때 이 피적분 함수는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we know that its limit is 1 when t approaches 0. t가 0에 접근할 때 이 피적분 함수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we define f0 equals 1 and this makes f a continuous function everywhere. t가 0일 때 t분의 sin t를 1로 정의하면 이 피적분 함수 t분의 sin t는 모든 곳에서, 모든 도메인에서 연속 함수가 된다. 뭐 여기 더 자세한 거 있고요. At what values of x does this function have local maximum values? x 값이 무엇일 때, 이 x 값이 무엇일 때 이 sin integral function, 이 함수가 극값, 극대값을 갖는가, 이런 문제이고요. 이거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가 필요하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 없이도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테일러 시리즈로 빵 때린 다음에 t를 빵 소거시켜갖고 미분하고 적분해도 되는데 그건 좀 번거로워요. 일단 테일러 시리즈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책의 방법과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게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 이 t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제가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드리기로 하고요. 이 SI 함수, sin 인티그럴 함수에서 local maximum value, 극대값을 찾으려면 이 sin 인티그럴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데요. 미분해도 돼요. 미분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쉽게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요, 이 인티그럴 함수를 x에 대해서, x가 상한인데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분의 sin t가 나옵니다. 이게 t가 되면 안 되고 x분의 sin x가 나옵니다. 이게 0이면,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x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
또는 변곡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거를 찾아내려면 이거를 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2번 미분해야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번 미분해서 어떤 점에서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사인 인티그럴을 이거는 한 번 미분한 거고요. 여기다 한 번 더 미분해서 2번 미분해서 그 점에서 값을 넣었을 때 2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그 점에서 위로 오목 컨케이브 업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오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컨케이브 업, 위로 오목하면 그 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고요. 컨케이브 다운, 아래로 오목하면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름을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solve sin integral function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요거는 접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피적분 함수를 만드는데요. t분의 sin t, 이 피적분 함수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고요. t를 소거해 줍니다. 이 t를 어떻게 소거하느냐? 로피탈 정리를 사용합니다. 오토 sin over t cna 로피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토 이렇게 해서요 t를 파라미터로 바꿔 return std sin t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분자입니다. 요 분수식에서 sin t를 나타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return t 하면 요거는요 분모 t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분수식을 이용하는데 로피탈이라는 함수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 그러면요 t를 소거합니다. 분모에 있는 t를 소거합니다. 로피탈 룰을 사용해서 이런 분수식에서 t를 소거합니다. 오토 si 해갖고 sin 인티그럴 함수를 만드는데요. sin over t 이게 인티그랄인데 이거요. std floating point o로 x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에 std floating point 이거를 안 넣어줘도 돼요. 안 넣어줘도 되는데 가능한 넣어주면 버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제가 빼보고 하겠습니다. return을 하는데요. 피적분 함수 t분의 sin t를 적분해야 합니다. 그게 sin integral입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그래서 cna integral을 하는데요. 적분을 하는데 피적분 함수가 이겁니다. 이게 피적분 함수이고요. 하한이 제로입니다. 하한이 제로고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 제로고요. 상한이 x입니다. 이 x를 여기 파라미터에서 받았어요. x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해서 이 적분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sin 인티그럴 이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로피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요. t가 0에서 이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t를 소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t를 분모와 분자에서 소거하라가 이 로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모든 분수식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오토 x는 0으로 놓고요. 이 식에서 상한 x를 0으로 놓은 거고요. 이게 빌드가 되고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봅니다. std cout si의 x는 이렇게 해서 si가 sin 인티그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석에서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이 sin 인티그랄 함수를
여기에 정의된 이 sin 인티그럴 함수를 우리가 즉석에서 만든 겁니다. 이 수학적인 정의와 동일합니다. 이게 빌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오늘 현재 제일 불안정한 컴파일러가 클랭 컴파일러입니다. 클랭 컴파일러에서 작동하면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도 작동합니다. 클랭 std c++10이고요. 이 파일 이름이 l'hopital.cpp이고요.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를 눌러보면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한과 상한을 같게 놓았기 때문에 X를 0으로 놓았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게 맞고요. 이게 문제없이 계산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l'hopital을 사용해서 이 T를 소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로컬 맥시멈 값을,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려면요. 이 si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sin 인티그럴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미분학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인데 인티그럴 ft dt 0 x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si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t가 딸랑 튕겨져 나옵니다. 이게 ft가 아니고 fx입니다. fx가 딸랑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분할 필요 없이 요 t분의 sin t가 si를 미분하면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게 사실은요. 이 si 함수를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derivative of xi with respect to x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sin over t이고 t분의 sin t t분의 sin t이기 때문에 이거를 빵 풀어버리면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로 extrema라고 쓰고요. CNA 뉴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미분한 함수 sin over t에서요. std array 이렇게 해서요. 범위는 적당히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0에서 20.0 사이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20개로 잘라서 이 함수가 0이 되는 이 x 값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한 이 함수가 si 함수를 sin 인티그럴 미분한 이 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extrema x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local maxima and minima 이렇게 하겠습니다. x for local maxima and minima 여기서 보면요. 이 t 값이 레디안 값으로 나옵니다. 이걸 레디안으로 그냥 출력해도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읽기 쉽게 레디안에서 to degree 여기서 CNA입니다. 이 레디안 값을 디그리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CPG and 이렇게 해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요. 180도, 360도, 540도, 720도, 900도, 1080도에서 X가 180도에서 또는 360도에서 sin 인티그럴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판단하려면요. sin 인티그럴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한번 미분한 것입니다. 이미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요. 한 번만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이 됩니다. 오로 D2 SI는요. 이거는 이미 미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DT 한 번만 더 미분하면 이 SI 함수 sin 인티그럴을 두 번 미분한 것입니다.
여기 C항이요. Find the coordinates of the first inflection point to the right of the origin. 원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변곡점의 좌표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변곡점을 찾으려면 이 SI 함수를 2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inflection x 이렇게 놓고요. 2번 미분한 이 함수를 풉니다. 2번 미분한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풀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x4 inflection points 하고 inflection x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180도, 320도, 540도, 720도, 900도, 1080도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이 값을 살펴보면요. 0, 180도 앞에서 0이고요. 257, 180도와 320도 사이에 여기 변곡점이 하나 들어가야 하고요. 422, 320도와 540도 사이에 여기에 변곡점이 들어가고요. 624, 540도와 720도 사이에 변곡점이 들어가고요. 805, 720도와 900도 사이에 변곡점이 들어가고요. 이 값이 2번 반복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900도와 1080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30, 30, 30, 30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장을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이번에는 왕창 더 나왔습니다. 이 값들 사이에 변곡점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805도가 중복이 되었네요. for auto x 이 extrema를 보내고요. if 2번 미분한 것에요. x를 보내서 이게 0보다 크면요. SED Cout 위로 오목이고요. concave up이고 이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좌표는요. degree로 표시하는데요. red to degree에서 x값을 출력하고요. SI X 이렇게 해서 CPG and 좌표를 출력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else if 이게 0보다 작으면요. 아래로 오목 concave down이고요. 극대값을 갖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inflection x를 보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변곡점 이렇게 하면 변곡점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CPG new line 했어요. 줄바꿈하고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CLS C를 하면요. 아래로 오목 극대값 좌표 이거는 디그리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극대값 1.85를 갖고요. 극소값 360도에서 1.4 이게 극소값이고요. 극대값 540도에서 1.67이고요. 극소값 720도에서 1.49고요. 값이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변곡점의 좌표인데요. 0은 제외하고요. 이 지점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를 손으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손으로 계산하면 엄청 복잡할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가뿐하게 계산하는데
이거를 로피탈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냈고요. go to definition 해보면 여기에요. 한 번 더 go to definition 해보면 이 로피탈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분모 분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 t분의 sin t가 엡실론보다 작을 때, 아주 크기가 작을 때는 부정형 0분의 0꼴이고요. t분의 sin t가 무한대일 때, 둘 다 무한대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이 로피탈 알고리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런 분수식이 있을 때 꼭 이 식뿐만 아니라 분수 형태의 모든 식은 소거해 줍니다.